1965년 10월 22일 대한민국은 베트남 전쟁에 맹호부대를 파병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 주도의 전쟁에 군사적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은 한국전쟁 이후 국가 재건을 도모하던 한국이 베트남 전쟁을 경제, 도약의 기회로 삼았던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은 단순한 군사적 참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역할을 강조해온 한국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해외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했고, 베트남 참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원조와 기술 지원을 얻는 길을 택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은 한국 경제의 여러 면에서 기여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으로 상당한 규모의 원조와 경제적 지원을 한국에 제공했고, 이를 통해 한국은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파병부대에 공급되는 물품과 군수품이 한국 기업들에 대량으로 발주되었고, 이는 국내 제조업 및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재건 사업에 참여하며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미군은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불리는 고엽제를 사용해 베트남의 밀림 지역을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엽제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에 참전한 한국 군인들 역시 이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전쟁 후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그들의 자녀들 중 일부는 유전적 장애를 겪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는 고엽제 피해 보상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과 베트남 여성들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라이따이안이라고 부르며, 이들은 전쟁 후 대부분 베트남 사회에서 버려지거나 차별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이 철수한 후 베트남 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라이따이안들은 국적을 갖지 못하거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한마이너스 베트남 간의 민감한 이슈로 남아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중 일부 한국군 부대가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푸웅리 푸웅연 학살과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한국군이 베트남 마을을 급습해 민간인을 살해한 것으로 베트남 정부와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를 전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해당 사건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970년대 후반에 발표된 곡으로 전쟁 후 귀국한 참전용사의 고달픈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그들이 전쟁에서 겪은 힘든 시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도 귀국 후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느낄 법한 소외감과 절망을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이 군인들에게는 명예와 자부심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피로가 경제적 성장의 밑거름이 된 데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점에서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국가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되었으나, 동시에 수많은 상처와 논란을 남긴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